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이번 제1회 부동산 세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부분은 이 시험 문제는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중요한 또 그런 파트 위주로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들 아마 평상시 봤던 그런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2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랜드프로는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5번. 자, 요 주제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의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죠. 즉, 다음 중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시 모두 과세할 수 있는 조세 항목으로 오른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취득, 보유, 양도할 때 모두 다 내는 세금 뭐가 있냐? 여기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5번에 농어촌 특별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취득세는 취득할 때만, 그 다음에 2번에 지방교육세는 취득하고 보유할 때만 납세부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 즉 소득이 일어났을 때만 발생되는 거니까 취득은 아니고 보유 양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제한세는 보유할 때만 납세부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26번은 납세의 성립 시기, 26번은 납세의 성립 시기를 우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립 시기는 세목의 상황에 따라 성립 시기가 달라지는데 어떤 거는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성립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과세 사실이 일어나면 우리가 성립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는 것도 있고, 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됐었던 단원인데요. 틀린 것은 1번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즉 과세 물건을 취득하면 납세무가 발생이 되겠죠.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면 납세무가 발생이 됩니다. 자, 3번의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로서 매년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기준으로죠. 자, 7월 1일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민세는 7월 1일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방소득세는 과세에 표준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데다. 즉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면 지방소득세도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이게 이제 독립세가 되는데 그 독립세의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움직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알아야 될 용어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요즘 유행하는 문제가 이렇게 박스를 주고 골라보쇼 이런 문제들이 유행인데 이런 유행하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네요. 자, 기억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합니다. 예, 수량 면적이 되면 종량세가 되는 거고 가액이 되면 종가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니은입니다.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자, 요거는 표준세율로서 표준세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자, 디귿입니다. 납세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예. 특별징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국세로 따지면 원천징수고, 원천징수 유사한 개념이죠. 그래서 징수무자는 여기서 제외가 되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연대 납세무자란 납세자가 납세물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세물을 지는 자. 요거는 연대가 아니라 2차 납세무자가 되죠. 2차 납세무자. 연대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게 우리가 연대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음 특별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 공무원이 고지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는 것을 특별징수라고 하지 않고 바로 보통징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징수. 예, 보통징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리을과 미음 되겠다. 자, 28번입니다. 28번 보시면 취득세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자. 다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자. 자, 계약상 잔금 날짜가 명시가 안 되면 등기 등록일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일 플러스 60일을 우리가 날짜로 보는 거지요. 그렇죠? 자, 1번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간주 취득이니까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자, 선택할 때 무슨 날이에요? 빠른 날을 지금 날짜로 봐야겠죠. 3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면은 요거는 주택법상 체크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사용검사라고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중요로 한다. 자, 그러면 연부라는 것은 2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거니까 만약에 4억짜리면 1년, 2년, 3년, 4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실상 연부금 지급 날짜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자, 무상승계는 우리가 징여 같은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 유증일 때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를 말하고요.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으로 갑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이때는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했으니까 시가 표준액이 대줘야겠죠. 2번 법인이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이 포함이 된다. 예, 우리가 할부나 취득가액 범위에서 할부나 연체이자의 경우에는 법인일 때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일 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일 때는 포함하는 거고 개인일 때는 포함하지 않죠. 자,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법인이 아닌 자가 대손했을 때 100분의 90을 넘었다면 이거는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0%만 넘었다면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사치성 재산이니까 별장, 골프장, 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이 된다. 예. 5번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은 2%의 특례세율이 된다. 자, 원래 개수는 간주 취득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2% 그렇죠? 2%예요. 간주 취득. 그러면 이건 2%의 특례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증가가 되면 여러분들 면적이 증가되면 이거 뭘로 본다라고 했냐면 요거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랬어요. 원시 취득. 네, 무슨 취득이요? 원시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은 몇 프로예요? 그렇죠. 2.8%가 되겠죠. 네, 정답은 5번. 30번으로 갑니다. 3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증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 토지의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말자. 자, 그냥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은 과세납니다. 특례세율로. 하지만 무슨 법에 따른 환매, 무슨 법에 따른 환매는 강제환매잖아요. 강제환매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비과세가 되겠죠. 얘는 비과세가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고나 보자. 자,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게 되겠어요. 정답은 2번. 3번 취득가액이 50만 원까지는 부과하지 말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면세점이라고 하죠. 면세점. 4번 취득세는 분할 납부와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 그 다음에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인이 장부 작성 보조물을 지키지 않으면 예,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100분의 10만큼 관세를 물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31번.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외관상의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가 된다. 네, 그래서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시 권리자가 납세문자 되는 거죠. 두 번째, 저작권, 출판권 등의 등록의 경우에 납세지는 해당 저작물, 출판물 등의 소재지.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은 납세지가 소재지였는데요. 저작권, 출판권 등은 이런 무형의 권리는 해당 권자, 저작권자, 출판권자의 주소지가 되는 거죠. 주소지. 예, 주소지가 된다. 주소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등록 당시 자산의 재평가 또는 감가 선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가자. 자, 그러면 얘는 자산을 다시 평가해서 가치가 올라가거나 감가상각에서 가치가 떨어지면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4번, 지상권의 설정이면은 부동산 가액에 우리가 0.2%지만 말소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정기는 건당 6,000원이 되겠습니다. 5번,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기 전까지 장에게 신고 납부하자. 그러면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를 말합니다. 그때까지 신고 납부를 해줘야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3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내라. 예, 대원칙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가 내야 되는데 지분 표시가 없었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네. 3번,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되었는데도 변동신고를 해야 돼요. 변동신고는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변동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은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사용자가 아니라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죠. 그렇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상속은 개시가 됐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주된 상속자가 되자. 그러면 주된 상속자의 1순위는 누가 되느냐? 지분이 가장 많은 자. 그 다음에 2순위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5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죠. 파산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가 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33번입니다. 3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그렇죠. 매년 6월 1일이 됩니다. 두 번째, 납기는 건축물의 납기는 매년 7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자, 3번,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 원까지가 됐을 때 20만 원을 넘어가면은 2분의 1씩 고지가 되는 거지만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죠.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250만 원 초과할 때는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예, 요거 기억하시죠.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재산세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좀 기준이 달라요. 재산세는 얘는 2개월 이내가 되는 거고 종부세는 6개월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맞으려면 종합부동산세라고 했으면 맞는데 재산세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부과하다. 그러면 수시 부과라는 것은 조세 포탈 우려가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아무 때나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34번. 34번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되고 다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은 비삼용 토지, 별도합산 영업용 토지가 되고 분리과세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나 경작하는 농지나 공장 용지는 제외합니다. 2번, 종합합산 과세 대상의 경우에는 자, 얘는 얼마를 초과해야지? 5억을 초과하는 자가 내야 됩니다. 3번, 법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세액공제, 즉 60세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5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중복공제가 가능하고요. 네, 80%를 한도로 해서 중복공제가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3주택 이상인 자는 직전 연도 총세액의 100분의 150이 아니라 뭐예요? 조정지역의 2주택자라든가 3주택 이상자는 어떻게 돼요? 300%를 초과할 수 없다더라. 300%를 초과할 수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100분의 300.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서 12월 1일부터 10월까지 부가징수한다. 이게 원칙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정부가 결정하는 거다. 정부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35번입니다. 35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자, 기억, 미등기한 토지 들어가죠. 니은 전세권 들어가고 디귿에 지역권 안 들어갑니다. 리을에 주택 상환 채권, 예, 토지나 주택 상환 채권, 즉 채권 발행하고 땅이나 주택으로 받는 거죠. 이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영업권. 자, 별도 때문에 안 되죠. 얘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입은 왜 안 되는 거죠? 등기 안 돼 있잖아요.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인데 등기라는 의사표시를 해줘야지만이 물권화돼서 물권처럼 양도가 될 수 있죠.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36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 세목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양도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무상이전이 아니라 유상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부여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왜냐하면 주택이 있고 집이 있고 입주권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분양권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이 있고 입주권이 있으면은 분양권이 있으면 몇 채가 돼요? 두 채가 되는 거죠. 두 채. 자, 두 채가 되면 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4번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자, 과세표준은 우리가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줘야지 과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건 계산 순서.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장득공제를 빼줘야지 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빼주고 과표. 자, 요 순서 꼭 외우셔야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에 대해는 자, 중요한 포인트죠.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 유형별로 소득금액에서 우리가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답은 우리가 4번이 되겠죠? 37번입니다. 역시 중요한 주제죠.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거주자로서 해당 거주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도 1세대로 보자. 예. 그래서 배우자가 없을지라도 1세대로 보자. 자, 두 번째.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 영업용 건물로 사용한다 팔면은 이거는 과세가 되겠죠. 세 번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았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부분이 작거나 같았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자.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즉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우리가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자, 공동소유는 각자 지분이 있으니까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봐줘야죠. 자, 5번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고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을 때는 집이 두 채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인가요? 아니죠. 10년.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줍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국내 자산 중 초과 누진세로 이용되는 것은 자, 1번 미등기 토지. 자, 미등기 토지는 우리가 몇 프로예요? 70%죠. 70%. 70%는 비례세율이죠. 그 다음에 6개월 소유한 지상권, 부동산과 관리가 1년 미만이니까 50% 비례세율이죠. 그 다음에 3번 골프용권. 여러분들 골프용권 무슨 자산이죠? 빙고. 기타 자산입니다. 자, 기타 자산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보유 기간에 관계 이시 없이 6에서 45%가 돼야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되겠죠. 그래서 얘는 1년 6개월밖에 안 돼 있지만 얘는 누진세로 간다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1년 6개월 된 조정지역 내 분양권. 자, 얘는 1년 6개월이지만 분양권은 1년 이상부터 60%의 비례수를 되죠. 60%의 비례수. 그렇죠?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 6개월 된 상가 건축물. 자,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40% 되죠. 역시 비례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암기가 안 됐으면 안 되겠죠. 이 문제는 39번입니다. 역시 중요한 주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가액의 공제를 곱한다? 아니요. 요거 함정이죠. 양도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공제율이 붙어야겠죠. 그 다음에 2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국내에 소유한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 건물, 입주권만을 대상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부터 투영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가 되죠. 그다음에 2번, 3번. 비삼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 얘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4번. 국외 소재 부동산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수 있느냐? 해외 부동산은 장특 공제를 할 수가 없죠. 해외 기본 공제는 가능하지만. 자, 5번입니다. 15년 보유한 상가 건물을 양도할 때는 양도 차익의 3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받자. 그러면은 얘는 매년 2%씩이잖아요. 매년 2%씩. 매년 2%씩 공제가 되는 거니까 15년이면은 몇 프로가 돼요? 30% 되겠죠. 그래서 최저 6에서 최고 30%까지의 공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40번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특례 대상 주택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원래는 이제 일반적은 2년 보유, 조정적은 2년 이상 거주인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2년 보유 거주를 안 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가 건설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몇 년? 3년 이상이 아니라 얘는 5년 이상이 되죠. 5년 이상. 5년 이상. 자, 두 번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및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됐습니다. 자, 수용은 비자발적 처분이니까 우리가 2년 보유 안 따지는 거죠. 그러면 1년 이상만 거주가 되면은 1년 이상만 거주해라. 그러면 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로 출국하는 겁니다. 다만 출국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2년 이내 양도가 되죠. 조건이 2년 이내죠. 자, X. 그 다음에 4번. 2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하. 자, 2년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취하.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했을 때. 다만 출국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가 아니라 역시 몇 년 이내 양도예요? 2년 이내 양도가 되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하, 근무, 질병의 형편이 생겼을 때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합니다. 그러면 취약상, 근무상, 질병상 형편이 생겼을 때는 몇 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가 됐다면, 이때는 2년 보유를 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 16문제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 여러분들 이론 강의 때 강조가 됐던 그런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복습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회차는 더 좋은 성적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